엄마 저예요. 그때 버려진 딸이에요.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하얀 침대볼을 꼭 움켜쥔 간병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은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간병인도 울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버려진 딸과 버린 엄마가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모녀의 가슴 아픈 이별과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따뜻해질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가 입원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올해 73.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8년 전부터는 무릎 관절이 나빠져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바쁘다며 병원에 모셔다 놓고는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 점심 드세요. 간호사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든 말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면 단풍 구경을 다녔는데 남편과 손잡고 북한산도 가고 남이섬도 갔었는데 이제는 그저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밥 남기지 마시고 다 드셔야 해요. 간호사가 잔소리를 하고 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환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우리 손녀 왔네. 아들아, 오늘 회사는 어땠니? 면회 온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 소리가 순자 할머니의 가슴을 더욱 쓰리게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도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 살고 작은아들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좀처럼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계시니까 불편한 거 없잖아요. 간호사들이 다 해주는데 뭐. 작은아들이 지난번 왔을 때 한 말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원망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병원은 고요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죽는 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걱정했지만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304호 할머니, 우울증 같은데요. 가족들한테 연락해 봐야겠어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바쁘다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을 밝게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부터 어머니를 돌봐드릴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무심코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 얼굴 윤곽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실 준비 도와드릴게요.
미영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순자 할머니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그 손길이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어머니. 급하지 않아요.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그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미영 씨도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세수도 도와드릴게요. 미영 씨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순자 할머니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봄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미영 씨가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네요. 제일 좋은 계절이에요. 미영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왠지 모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밥상을 정리하고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편하게 드시면 돼요.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입을 벌렸습니다. 죽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미영 씨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떠먹여 주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은 게 얼마만인지. 순자 할머니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어머니, 다 드셨네요. 잘하셨어요. 미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미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물 좀 드시겠어요? 미영 씨가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물을 마시며 미영 씨를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저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 씨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처음 뵙는 거예요. 미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미영 씨는 순자 할머니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주고 몸을 닦아주고 마사지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다리가 많이 부으셨네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미영 씨의 손길은 마치 딸이 엄마를 돌보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손길에 조금씩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저녁 식사를 도와준 후 순자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어머니, 국화차예요. 몸에 좋아요. 순자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미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 씨도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영 씨 가족은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영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살아요, 어머니. 자식은?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외롭지 않나요? 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미영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외로워요, 어머니. 평생 외로웠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미영 씨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그 노래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미영 씨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아침 9시면 어김없이 304호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미영 씨의 밝은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그 목소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미영 씨는 정말 정성껏 순자 할머니를 돌보았습니다.
밥을 먹일 때도, 옷을 갈아입힐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항상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복도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미영 씨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복도를 지나 1층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어머니. 꽃이 참 많이 피었어요.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꽃을 바라보다가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아니 정확히는 3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순자 씨는 41살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순자 씨는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또 애를 낳아? 미쳤어?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당시에는 둘만 낳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낙태해. 우리가 셋을 어떻게 키워? 남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순자 씨도 고민했습니다. 아들 둘도 키우기 힘든데 셋째까지. 게다가 셋째가 딸이라도 되면 어쩌나. 결국 순자 씨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낙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딸이었습니다. 딸이야? 에이. 남편은 실망한 얼굴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작은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가. 그래도 처음 몇 달은 딸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들 둘도 어리고 살림은 쪼들리고 남편은 딸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혼자 키워. 나는 모르겠어.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딸이 태어난 지 6개월째 되던 날, 순자 씨는 아기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어디가?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금방 올게. 순자 씨는 그렇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 백화점 앞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기를 포대기에 감싸 안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 또 그 지옥 같은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순자 씨는 교회 계단 앞에 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기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순자 씨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 데려가서 잘 키워주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딸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아이처럼. 하지만 밤만 되면 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크고 있을까? 밥은 잘 먹을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들은 자라서 결혼했습니다. 순자 씨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딸 생각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길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 여자를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내 딸 아닐까? 여보, 나 죄를 지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에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시 하지 마. 끝난 일이야.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영 씨의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미영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무슨 생각이셨어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말하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나 옛날에 딸을 버렸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32년 전이었어. 딸이 6개월 됐을 때 교회 앞에 두고 왔어. 왜 그러셨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못 키울 것 같아서. 남편은 원하지 않았고 나도 지쳐 있었고 그래서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미영 씨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그 애가 잘 크고 있을까? 날 원망하진 않을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와 미영 씨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영 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야. 내 자식을 버렸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미영 씨는 항상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 할머니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밥도 잘 먹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신기해했습니다. 304호 할머니 요즘 좋아지셨네요. 미영 씨 덕분인가 봐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미영 씨가 순자 할머니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머리 언제 자르셨어요? 좀 길어졌네요. 자르기 싫어. 난 긴 머리가 좋아. 그럼 제가 예쁘게 묶어드릴게요. 미영 씨는 순자 할머니의 머리를 정성껏 빗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묶어주었습니다. 어머니, 거울 보세요. 예쁘시죠?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미영아라고 부른 순간 둘 다 놀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영 씨가 아닌 미영아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딸을 부르듯이. 죄송해요. 내가 왜 그렇게 불렀는지.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좋아요. 미영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미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너는 부모님이 어디 계셔? 미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어머니. 고아? 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앞에서 발견됐대요. 저를 버린 부모는 찾지 못했어요. 교회 앞에서? 네. 강남에 있는 큰 교회요. 가을날이었대요.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럴 수가. 몇 년생이야? 1993년생이요. 그해 봄에 태어났대요. 계산해 보니 딱 맞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딸을 버린 게 1993년 가을, 그 아이가 태어난 게 1993년 봄. 포대기에 쌓여 있었대요. 분홍색 포대기. 순자 할머니는 기억났습니다. 분명 분홍색 포대기에 싸서 두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미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이 애가 내 딸?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1993년생 고아가 미영 씨만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그냥 놀라서 그래. 순자 할머니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미영 씨가 자신이 버린 딸일까? 만약 그렇다면 미영 씨는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 할머니는 미영 씨를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눈빛, 그 말투, 그 손길,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미영아, 혹시 태어났을 때 특별한 점 없었어? 특별한 점이요? 응, 점이나 흉터 같은 거. 미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왼쪽 어깨에 점이 있어요. 좀 큰 점이요.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딸에도 왼쪽 어깨에 점이 있었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갈색 점. 보여줄 수 있어? 미영 씨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옷깃을 살짝 내렸습니다. 왼쪽 어깨에 동전만 한 점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이 버린 딸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미영 씨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어땠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많아서 관심도 못 받고 밥도 늘 모자랐어요. 외롭지 않았어? 외로웠죠. 다른 애들은 입양도 가는데 전 못 갔어요. 나이가 좀 있어서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학교는 갔어? 네, 고아원 근처 학교 다녔어요. 근데 애들이 놀렸어요. 고아원 애라고. 그래도 잘 졸업했구나.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았어요. 간호학원도 그렇게 다녔어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엄마 없이, 아빠 없이 홀로 자라면서 결혼은 안 했어? 했었어요. 근데 이혼했어요. 왜? 남편이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싫어했어요. 시댁에서도 무시했고요.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견디다 못해 이혼했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왔죠. 자식은 못 낳았어요. 남편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고아 피가 섞인 애는 싫다고. 순자 할머니는 미영 씨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작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너 누나 있었던 거 기억하니? 누나요? 무슨 누나요? 너희 태어나기 전에 아니다. 됐어. 순자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들은 모릅니다. 딸이 있었다는 것조차.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가 자신의 딸이라고.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너는 내가 버린 딸이야라고. 미영 씨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성심껏 순자 할머니를 돌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영아, 너는 너를 버린 부모를 원망하니? 미영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렸을 땐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금은 이해하려고 해요. 분명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도 미워하지 않아? 미워했죠. 많이 미워했어요. 근데 미워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냥 살아야죠. 미영 씨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그 부모를 만나게 된다면? 글쎄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날 버렸냐고 물을까요? 아니면 그냥 안아달라고 할까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런 걸 물으세요? 그냥 너를 버린 엄마가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 혹시. 미영 씨가 순자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 이야기가 생각나서.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미영 씨는 이제 엄마와 딸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입 벌리세요. 아 하세요. 아. 아침마다 이렇게 밥을 먹였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미영 씨는 한 번도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산책 갈까요? 응, 가자. 매일 오후가 되면 복도를 산책했습니다. 때로는 1층 정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부러워했습니다. 304호 할머니는 복이 많으시네. 저렇게 좋은 간병인을 만나시고. 맞아요. 진짜 딸처럼 돌봐드리네요. 간호사들도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의 작은 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1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요즘 표정이 밝으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새로운 간병인이 잘해줘서. 그때 미영 씨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차 가져왔사. 손님 오셨네요. 제 아들이야. 안녕하세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미영 씨가 인사했습니다. 아들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아들은 잠깐 있다가 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아들이 나간 후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참 바쁘구나. 어머니가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순자 할머니가 미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 씨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들은 어머니가 딸을 버렸다는 거 알아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남편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거든.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응. 너밖에 몰라. 왜 저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보니까 그의 생각이 나서. 지금쯤 너 나이쯤 됐을 거야. 어머니 혹시.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저랑 그 아이랑 나이가 비슷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머니. 미영 씨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룸 작은 집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분홍색 포대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었다는 그 포대기. 미영 씨는 포대기를 꺼내 안고 울었습니다. 설마 그분이. 사실 미영 씨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자신의 친엄마일지도 모른다는 걸. 나이도 맞고 장소도 맞고 시기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 할머니를 보면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마치 핏줄이 이어진 것 같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미영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한 기대를 하면 안 됐습니다. 이제껏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했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열이 나서 쓰러진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빨리 의사 선생님 불러요. 순자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노인에게 폐렴은 위험했습니다. 미영 씨는 중환자실 밖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기도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물어볼 게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전 간병인이고요. 보호자는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들한테 빨리 연락하세요. 미영 씨는 순자 할머니의 핸드폰을 찾아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머니 간병인 김미영입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두 아들이 병원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엄마 상태가 어때요?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폐렴이 심해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영 씨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제발 눈 뜨세요, 어머니. 미영 씨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의자에서 잠을 자고 편의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웠습니다. 미영 씨,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있을래요. 간병인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눈을 뜬 것입니다. 어머니, 미영 씨가 달려갔습니다. 미영아. 순자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고마워, 계속 곁에 있어줘서. 당연하죠. 어머니는 제가 지켜야 해요. 순자 할머니는 미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나 사실은.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너 1993년 4월생이지? 네, 어떻게 아세요? 강남 큰 교회 앞에서 발견됐지? 네. 분홍색 포대기에 쌓여 있었고, 미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왼쪽 어깨에 큰 점이 있고, 어머니 설마. 미영아.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야, 내가 너를 버린 엄마야. 미영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제 엄마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순자 할머니는 흐느꼈습니다. 미영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아니, 너를 보는 순간부터 낯익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계속 관찰했지. 나이도, 장소도, 점도 다 맞더라. 그럼 제가 오기 전부터 아신 건 아니네요? 응, 우연이었어. 정말 우연이었어. 미영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어머니 간병인이 된 거예요? 미안해, 미영아. 32년 동안 기다렸어요. 미영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매일 기도했어요. 엄마가 날 찾으러 와줬으면 좋겠다고. 혹시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갔을까 싶어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안해. 혼자 컸어요. 아무도 내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아플 때도 혼자였어요. 학교에서 놀림당할 때도 혼자였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결혼했을 때 시댁에서 무시당했어요. 고아 출신이라고.
친정도 없는 여자라고. 그래서 이혼했어요. 미영아, 전 평생 외로웠어요. 평생 엄마가 그리웠어요. 미영 씨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2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미영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끼리 얘기 좀 할게요. 간호사들이 나가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영 씨는 천천히 일어나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버리셨어요? 살기 힘들어서 남편이 원하지 않았어. 나도 지쳐 있었고. 그래도 엄마잖아요. 알아, 엄마가 나빴어. 미영 씨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전 평생 궁금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넌 잘못한 게 없어. 다 엄마 잘못이야. 그럼 왜 안 찾으러 오셨어요? 32년 동안?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을 용기가 없었어. 미안했어. 죄책감에 짓눌려서 그냥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어. 전 안 잘 살았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고생만 했어요. 엄마 없이, 아빠 없이, 혼자서. 미안해, 미영아, 정말 미안해. 순자 할머니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한참 후에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하필 어머니 간병인이 됐다는 게 운명인가 봐. 운명이면 저한테 너무 잔인한 운명이에요. 미영 씨는 일어났습니다. 저 오늘은 집에 갈게요.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미영아, 내일 다시 올게요. 미영 씨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집에서 분홍색 포대기를 꺼내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32년 만에 엄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만나야 했어? 미영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 씨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아 왔구나. 둘은 마주 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할게요. 미영 씨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 밤새 생각했어요. 엄마를 용서해야 하나, 원망해야 하나. 미영아,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요. 왜 날 버렸냐고 소리치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돼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미영아,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미영 씨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평생 엄마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미워하긴 싫어요. 미영아, 대신 약속해 주세요. 이제부터라도 진짜 엄마가 되어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미영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그럴게 미영아.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2년 만에 엄마와 딸이 다시 만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미영 씨가 곁에 있어서였습니다. 엄마, 죽 드세요. 고마워, 미영아. 이제는 서로를 편하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엄마, 미영 씨가 아닌 미영아.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32년의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웠습니다.
엄마 어렸을 때 전 어땠어요?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예뻤어. 눈이 초롱초롱하고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지. 지금도 있어요. 보조개. 미영 씨가 웃어 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엄마는 날 안아본 적 있어요? 그럼 태어나서 6개월 동안 안아봤지. 기억나세요? 응, 가볍고 포근했어. 밤에 울면 안아서 달래주곤 했지.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기억이 없어요. 엄마 품이 어땠는지.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요. 미영 씨는 순자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따뜻해요. 미영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미영아, 넌 이제 간병인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 왜요? 전 엄마 돌보고 싶은데. 그래도 이건 일이잖아. 엄마 돌보는 게 일이면 어때요? 전 좋은데요. 미영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의 작은 아들이 또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이에요. 응, 미영이가 잘 돌봐줘서. 그나저나 엄마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요. 작은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이 계속 나가잖아요. 형하고 의논했는데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해서요.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가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그때 미영 씨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 하세요? 아, 미영 씨. 잘 오셨어요. 사실 어머니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미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여기서 좋아지고 계신데. 그래도 비용 문제가 있어서요. 그럼 제가 돈을 낼게요. 네.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어머니를 계속 돌보고 싶어요. 제가 비용 부담할게요. 무슨 소리세요? 왜 간병인이 환자 병원비를? 전 그냥 간병인이 아니에요. 미영 씨가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기해도 돼, 미영아. 미영 씨는 심호흡을 하고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전 어머니의 딸이에요. 네. 무슨, 어머니가 32년 전에 버리신 딸이요. 작은 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누나가 있었다고요? 미안하다 말 안 했구나.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 형이 2살, 내가 갓 태어났을 때 엄마가 셋째를 낳았어. 딸이었지. 그런데 왜? 못 키울 것 같아서 버렸어. 작은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엄마와 미영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누나라고요? 응. 이럴 수가. 작은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은 아니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작은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라도 알았으면. 미안하다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날 이후 작은 아들은 자주 병원에 왔습니다. 미영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누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엄마한테 자주 와주세요. 네, 그럴게요. 큰아들도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누나,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화상통화로 만난 큰아들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가족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미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밖에 나가볼까요? 날씨가 좋은데. 그래, 나가자. 두 사람은 병원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너 하고 싶은 거 없어? 하고 싶은 거요? 응,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 하고 싶은 거 해. 전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미영 씨는 순자 할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가 제 인생이에요. 32년 동안 못 함께한 시간, 이제부터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은행나무 예쁘죠? 응, 예쁘다. 엄마, 내년 가을에도 우리 함께 보러 와요. 그래, 꼭 그러자. 순자 할머니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버렸다니 정말 미쳤었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엄마가 되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미영아. 네, 엄마.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미영 씨는 순자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영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평생 간직해온 거예요. 분홍색 포대기였습니다. 이게 엄마가 절 싸서 두고 가신 포대기요. 고아원에서 제게 줬어요. 순자 할머니는 포대기를 만졌습니다. 32년 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매일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이 포대기를 만지면 엄마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아, 이제 더 이상 이걸 보면서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순자 할머니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이 순자 할머니를 부러워했습니다. 304호 할머니는 복 많으시네. 딸이 저렇게 효녀인데. 맞아요. 매일 와서 돌봐드리시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버린 딸이 다시 돌아와 자신을 돌봐주다니. 그날 밤 병실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아, 너 어렸을 때 무슨 꿈이 있었어? 전 가족이 있는 게 꿈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맛있는 밥을 같이 먹는 거요. 이제 그 꿈 이뤄졌네. 네, 엄마. 이제 이뤄졌어요. 미영 씨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자장가 불러줄래요? 자장가? 어렸을 때 불러주셨던 거요. 기억나세요? 순자 할머니는 3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밤에 딸이 울 때면 불러주던 자장가.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순자 할머니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미영 씨는 엄마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2년 만에 듣는 엄마의 자장가였습니다. 곱게 자라 우리 아기, 예쁘게 자라 우리 아기. 노래가 끝나자 미영 씨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서. 나도 고마워, 미영아. 다시 돌아와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퇴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퇴원해도 된대요. 그래, 드디어 이 병원을 벗어나는구나. 어디로 가실래요? 아들네 집으로 가실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랑 살고 싶어. 저랑요? 응, 안 돼? 미영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죠. 전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내 집이 작다며? 괜찮아요. 같이 살 수 있는 집 구하면 되죠. 두 사람은 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들도 찬성했습니다. 엄마가 누나랑 사는 게 행복하시겠어요.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고맙다 얘들아.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딸분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순자 할머니는 간호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미영 씨도 인사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엄마를 다시 만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구경 갈까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미영 씨의 원룸으로 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혼자 살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책상, 낡은 침대, 작은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영아, 너 여기서 고생했구나. 괜찮아요. 이제 엄마랑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두 사람은 다음 날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엄마, 이 방은 엄마 방이고 이 방은 제 방이에요. 좋다. 정말 좋아. 순자 할머니는 딸과 함께 살 집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들들도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 무거운 거는 저희가 들게요. 고맙다 얘들아. 짐을 다 옮기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요.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누나도 만나고 정말 신기해요. 미영 씨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전 오빠들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제 가족이 생겨서 좋아요. 누나, 앞으로 자주 만나요. 명절에도 함께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좋겠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들들이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순자 할머니와 미영 씨만 남았습니다. 엄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가 씻으면 딸이 닦았습니다. 미영아, 행복해? 네, 엄마. 너무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너랑 다시 만나서.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TV 볼래요? 아니, 그냥 너랑 얘기하고 싶어. 무슨 얘기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지? 미영 씨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전 엄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도 그래. 근데 너도 결혼해야지. 결혼은 안 할래요. 엄마랑 사는 게 좋아요. 그래도 엄마, 전 평생 가족이 없었어요. 이제 가족이 생겼는데 또 떠나고 싶지 않아요. 순자 할머니는 딸을 안았습니다. 알았어. 우리 계속 함께 살자. 고마워요, 엄마.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미영 씨는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부터 카페에서 일해요. 그래, 다행이다. 간병인 일은 힘들었잖아. 괜찮았어요. 그 일 덕분에 엄마를 만났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집안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저 퇴근했어요. 미영 씨가 집에 돌아오면 순자 할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어서 와. 배고프지? 어서 먹어.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식탁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갔습니다.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아, 너 요즘 밝아졌다. 당연하죠. 엄마가 있는데요. 엄마도 너 덕분에 살맛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큰아들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어머, 내가 왔구나.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미영 씨. 누나, 정말 오랜만이에요. 큰아들이 미영 씨를 안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응, 미영이가 잘 돌봐줘서. 누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엄마가 이렇게 건강하시지 못했을 거예요. 미영 씨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평생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들이 돌아갔습니다. 다시 엄마와 딸만 남았습니다. 엄마, 오늘 행복했어요. 엄마도 행복했어. 엄마,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그래, 불러봐. 미영 씨는 엄마 앞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곱게 자라 우리 아기, 예쁘게 자라 우리 아기. 노래가 끝나자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넌 곱게 잘 자랐어. 엄마가 없어도 혼자서 잘 컸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자기 방에서 분홍색 포대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포대기? 네. 전 이제 이게 필요 없어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포대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이걸로 엄마가 절 싸주셨던 거죠? 응, 32년 전에. 이제 이 포대기는 슬픈 기억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고마운 거예요. 미영 씨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영아.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74, 미영 씨는 33이 되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미영 씨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 케이크를 샀구나. 촛불 끄세요, 엄마. 순자 할머니는 촛불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엄마,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두 사람은 케이크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제 생일에도 케이크 사줄 거죠? 당연하지. 이제부터 매년 생일 챙겨줄게. 32년치 다 해줘야 해요. 알았어, 알았어. 순자 할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 아이를 다시 만나서. 32년 전 그날 교회 앞에 아기를 두고 온 것이 순자 할머니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엄마가 되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미영아. 네, 엄마. 엄마 행복해. 저도요, 엄마.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미영 씨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2년 만의 재회, 용서와 후회,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이어진 모녀의 인연. 이제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엄마, 내일 날씨 좋대요. 공원 갈까요? 그래, 가자. 벚꽃 보러. 엄마 손 꼭 잡고 갈게요. 놓치지 않게. 응, 엄마도 놓지 않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쓰고 싶었습니다. 오늘 미영이가 내 생일을 축하해줬다. 케이크도 사오고 선물도 줬다. 정말 효녀다. 32년 전 내가 버린 아이가 이렇게 돌아와서 나를 돌봐주다니.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미영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미안하고 고맙다.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방에서 미영 씨도 자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미영이랑 공원에 가야지. 벚꽃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순자 할머니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미영 씨도 자기 방에서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평생 외로웠는데 이제는 외롭지 않아. 엄마가 있어. 사랑해, 엄마. 미영 씨도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79, 미영 씨는 38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두 사람은 단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건강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미영 씨가 잘 돌봐준 덕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손자들 온대요. 그래, 오랜만이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할머니가 되었고 미영 씨는 이모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모, 아이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보고 싶었어. 순자 할머니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이모, 이모는 언제 결혼해요? 아이들이 미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모는 할머니랑 계속 살 거야. 왜요? 할머니가 좋으니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 오늘 음식 정말 많네요.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다 준비했어. 우리 딸이 요리를 잘해. 순자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요리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 작은아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많이 먹어요, 다들. 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할머니와 이모에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랑 이모예요. 어머, 정말 예쁘게 그렸네. 순자 할머니는 그림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모, 할머니랑 이모는 왜 항상 손잡고 다녀요? 응, 그게 좋거든. 서로 놓치지 않으려고. 저도 할머니랑 이모 손잡을래요. 아이들이 양쪽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왼손으로 손주를, 오른손으로 딸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죠? 제가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고마워, 미영아. 미영 씨는 엄마의 발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행복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엄마도 행복했어.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어서. 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할 거죠? 당연하지. 엄마는 미영이 없이 못 살아. 저도요,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3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82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가 항상 곁에서 돌봐주었습니다.
엄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응, 고마워. 물 천천히 마시세요. 미영 씨는 4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엄마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영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네. 미영 씨는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듣고 미영 씨는 집에서 엄마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그만둘까요? 집에서 엄마 돌봐드리고 싶어요. 안 돼. 넌 일해야지. 엄마가 더 중요해요. 미영아, 너도 내 인생이 있어. 엄마한테만 매달리지 마. 하지만 미영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엄마를 돌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엄마, 이제 24시간 함께 할 수 있어요. 미안해, 엄마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전 행복해요. 겨울이 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점점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미영아, 창문 좀 열어줄래? 엄마, 추운데 괜찮으세요? 바람 좀 쐬고 싶어. 미영 씨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눈이 오네. 정말요? 어머, 첫눈이에요. 두 사람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순자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밖에 나가서 눈사람 만들어요. 그래,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분명히 나아지실 거예요. 미영아.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왜 미안하세요? 너를 버렸던 것 평생 미안했어. 엄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계속 미안해.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전 행복했어요. 엄마를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어서.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전 엄마한테 감사해요. 고마워, 미영아. 다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영아, 자니? 아니요, 엄마. 안 잤어요. 옆에 와서 같이 자자. 네, 엄마. 미영 씨는 엄마 침대로 갔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하다. 엄마도 따뜻해. 미영아, 자장가 불러줄래? 제가요? 엄마가 항상 불러주시잖아요. 오늘은 내가 불러줘.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 미영 씨는 엄마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엄마 잘도 자요 우리 엄마. 곱게 주무세요 우리 엄마 예쁘게 주무세요 우리 엄마. 순자 할머니는 딸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영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 씨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미영 씨는 급히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약하게나마 뛰고 있었습니다. 119예요. 빨리 와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들들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상태가 어때요?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침통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미영 씨가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여기 있었구나. 당연하죠. 제가 어딜 가요. 순자 할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미영아 엄마 이제 힘들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미영아 엄마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나서. 엄마 울지 마세요.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영아 약속해줘. 모료 엄마. 엄마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줘. 싫어요. 전 엄마 없이 못 살아요. 미영아 넌 할 수 있어. 넌 강한 아이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왔잖아. 엄마, 제발 저 두고 가지 마세요. 미안해, 미영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요. 순자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엄마. 삐하는 소리와 함께 심전도가 평평해졌습니다. 엄마. 미영 씨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 씨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미영 씨는 엄마의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8년. 엄마와 함께한 시간은 겨우 8년이었습니다. 32년을 기다려서 만난 시간치고는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8년이 미영 씨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전 엄마 약속 지킬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미영 씨는 엄마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홍색 포대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쓴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미영이가 처음 왔을 때 낯익다고 생각했다. 혹시 내가 버린 딸이 아닐까? 오늘 미영이가 내 딸이라는 걸 확인했다. 가슴이 미어진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미영이에게 고백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미안하고 고맙다. 오늘 미영이랑 같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너무 행복하다. 이게 꿈은 아닐까? 미영이 덕분에 매일이 행복하다. 이 아이를 다시 만난 게 기적 같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영아, 엄마의 마지막 말을 남긴다. 너를 버린 것이 엄마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난 것은 엄마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8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사랑한다, 미영아. 그리고 미안하다.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라, 내 딸아. 미영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미영 씨는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봄이 왔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벚꽃이 피었어요. 미영 씨는 엄마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 지킬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그날 오후 미영 씨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엄마와 자주 가던 그곳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예쁘다. 미영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옆자리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엄마도 보고 있죠? 이 예쁜 벚꽃. 미영 씨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엄마 감사했어요. 저한테 다시 돌아와줘서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줘서. 바람이 불어 꽃잎이 미영 씨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죠? 미영 씨는 꽃잎을 손에 담았습니다. 저 여기 있을게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곳에 올게요. 그렇게 미영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원했던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 엄마, 제가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엄마한테 보답하는 길이니까. 미영 씨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미영 씨는 다시 간병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돌보며 느꼈던 그 보람을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미영아. 미영 씨는 어르신들을 엄마처럼 돌보았습니다. 정성스럽고 따뜻하게. 미영 씨는 정말 손길이 따뜻해요. 딸처럼 느껴져요.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도 어르신들이 소중해요. 미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말이면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벚꽃이 피는 봄, 초록이 우거진 여름, 단풍이 드는 가을, 눈이 내리는 겨울. 사계절 내내. 엄마, 저 잘 지내요. 엄마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미영 씨는 엄마 산소 앞에서 웃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잘 챙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날게요.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요. 미영 씨는 꽃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보니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엄마도 저렇게 자유로우시겠죠? 이제 아프지 않고. 미영 씨는 미소 지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32년을 기다려 만난 엄마와 8년을 함께했습니다. 짧았지만 그 시간은 미영 씨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버려졌던 딸이 다시 돌아왔고 버렸던 엄마는 용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치유받았고 사랑받았고 행복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제게 돌아와줘서. 미영 씨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돌아갈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보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엄마가 원했던 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여러분, 여기까지가 순자 할머니와 미영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일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